100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물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스마일 게이트 인사직 지원자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낯선 회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는 있겠지만 게임 네. 업계에서는 이렇게 탄탄한 기업입니다. 2002년 이제 6월에 방배동에 이제 설립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그 프리스타일이라고 농구 게임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프리스타일이구나. 아시죠? 네, 맞아요. 캐릭터가 굉장히 서구적이고 매력적이어서 알죠. 저는 디자인할 때 그 캐릭터만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IT의 중심인 판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뭐 1위라고 할 수 있는 FPS 게임이죠. 크로스파이어가 현재 크로스파이어. 예, 잘 알고 계시군요. 그거군요. 네네, 거의 80여 개국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두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시켜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우. 네네, 기업이 이제 문화 자체가 인재들이 뭔가 가시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해를 중심으로 열정과 어떤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좀 원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스마일 게이트는 그 대학생 대상으로 그 게임 개발 그리고 뭐 콘텐츠 창작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이거 지원하면은 좀 입사하기 좋은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일게이트 멤버십이라는 이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20대 대학생들에게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뭔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도 마련해주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장소도 마련을 해줍니다. 이 안에서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도 진행을 했었어요. 거기서 특히 마케팅 부분 같은 경우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바로 100% 인턴십 기회라던가 그리고 서류 전형을 그냥 통과한다던가 이런 식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남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인재를 보는 시선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인재를 찾고 있나요? 네, 스마일게이트는 이해, 열정, 사명감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열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이제 회사의 어떤 거시적인 그런 목표, 그 성과를 올리는 데에 뭔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자기소개서 살펴볼게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노래 부르기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가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자격증으로는요, ITQ A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전공은 정치 외교학과, 복수 전공으로는 또 경영학을 같이 하고 있네요. 네. 학점은 3.85점, 높은 편이고요.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25점, 오픽이 IM이라고 합니다.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모의 유엔에서 3개월간, 그리고 안보 토론 대회 3개월, 또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1년간, 한국장학재단 주관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영어 멘토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다양한 대내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띄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복수 전공을 하는데 학점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성실한 인재인 것 같은 그런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아직 학생이라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은 없지만 어학 점수도 좋은 편이고요. 네. 여러모로 좀 주어진 자리에서 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 게임 개발 회사의 그 특별한 장점, 접점 이런 거는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사직 지원자니까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우리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게임과 연계성은 좀 없지만 성실함이 좀 보이고요. 아무래도 인사 쪽 업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노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노래를 통한 소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컨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래가 담고 있는 뭐 의미를 전달한다던가 이런 측면에서 또 자기만의 소통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마일게이트 인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 책임감, 이해 중 본인에게 가장 부합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스마일게이트에 지원한 동기와 함께 서술하여 주세요. 800자. 네, 정답보다는 그 자신이 선택한 항목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주인공의 소제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철두철미, 그리고 2번은 인사 담당자로서의 첫걸음이에요. 소제목만으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답하고 있는지 좀 알기가 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제목? 저도 예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연결고리를 찾아서 자신의 사례를 작성해야 되는데 좀 전에 한보미 아나운서 의견처럼 현재 무엇을 얘기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가 뭔지가 보여지지가 않죠. 그렇죠. 정확하게 스마일게이트에 내가 왜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철두철미. 어떤 일이든지 모두 제 손이 닿아야만 안심하는 흔히 사서 고생하는 성격입니다. 조별 논문 과제에서도 다른 조원들이 작성한 부분까지 최종 검토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항상 서론과 결론을 작성하고 총합을 자처했습니다. 무임승차자들의 버스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맡은 일엔 완벽하리만큼 책임감을 가져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고 완벽하게 인사 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의 첫걸음. 게임 업종은 업계 특성상 성과 지향적인 측면이 강해 종사자들의 스트레스와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사 직무를 희망하는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 직접 연구해보고 해결책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모 기업 공장 지사는 회사의 비전, 가치관 등을 문화와 접목하여 감성적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스마일게이트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일게이트의 비전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 교육을 통해 열정을 전도하여 직원들의 창의성과 소속감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인사라는 직무는 단기간에 남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큰 성과를 나타내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남들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첫 단락에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회사 역시 선생님 말씀대로 지원하는 그 명확한 동기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보시기에 소재 내용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우선 지원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쵸, 굉장히 그쵸. 네. 안타깝고요. 네. 우선 첫 단락에서 아마도 책임감에 대한 이게 지금 보면 소재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듣고 나신 다음에 느낌이 어떠세요? 좀 약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네, 그리고 좀 그런가요? 부정적인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들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보시면 자신 놀림을 받았다, 사서 고생을 했다, 어허. 다른 사람들 작성 부분까지 관여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다 신뢰하지 않는 부분, 함께하는 조원들에 대한 존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능력을 이렇게 높이 사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다 누구나 그렇긴 합니다만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다 보니 그 부분을 놓치고 간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끌어갈 때에 주변들과 어떻게 어우러졌는지를 좀 약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지원 동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스마일게이트인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이 지원한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찾아내서 그리고 네. 내가 얼마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네. 지금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왜 이 회사인가를 한번 정리한 후에 작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의 항목에 이제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서 기술해 주세요.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 800자
네.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오히려 첫 번째 답변에서 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타고난 인사쟁이, 2번 이해는 해결의 열쇠다. 이게 스마일 게이트 인재상 중 하나가 이제 보통 이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착안한 내용이 좀 아닐까 약간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력에 대해서 그래도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핵심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타고난 인사쟁이는 본인이 네. 뭔가 태어나부터 부여받는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천부적인 자질이 있고 역량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력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워낙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잘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고난 인사쟁이, 청소년 영어 멘토링을 할 때 학습법을 직접 개발하여 수업하자 학생들이 변화하고 성적이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느꼈고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직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하고 인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공계 기반 개발자들의 고충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는 해결의 열쇠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학교 대표가 되어 모의 유엔에 참가했습니다. 모의 유엔이란 각 대학에서 선출된 대표단이 나라를 배정받아 협의를 통해 결의문을 도출하는 대회입니다. 제가 배정받은 국가 가나는 의제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교섭력이 약한 국가이니만큼 회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간 입장의 국가들과 기권국들을 모두 협의체로 포섭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다른 대표들이 모의 유엔 카페에 올린 기조연설문을 읽어보고 국가별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후 카페에 올라온 대표들의 연락처를 통해 한 명 한 명 친분을 쌓으며 설득하고 협의체의 입장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비공식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국가를 협의체로 포섭하여 협의체 리더로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인사쟁이라는 게 인사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네요. 네. 그러게요. 그게 좀 반전이었던 것 그게 같고요. 인사가 그 인사가 아니는데요. 네, 그런데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났는지는 네.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우선 첫 번째에서 보면 정말 타고난 인사쟁이가 맞나요? 마무리를 보면요. 네. 개발자들 고충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되죠. 네. 타고난 인사쟁이라고 했으면 굉장히 기대치를 높여놨거든요. 네. 정말 인사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타고났어 라고 맞아. 했는데 막상 갔더니 저는 이쪽과 계열이 달라서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로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어떠세요? 수정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네.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까지는 그렇지. 계속 붙여줘야지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갑자기 뚝 끊기는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마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쪽에 보면 성적을 오르는 모습들 여기에서 이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거라고서 뒤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좀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두 번째 내용에 들어가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본인이 방법을 찾고 실행력 있게 움직여서 개선해 나간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뭔가 활동적인 모습들, 사명감, 열정과 사명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내용은 괜찮은 것 같고요. 가능하면 직무에 대한 열정, 이런 거에 맞는 적합성, 네. 맞는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인사 담당자로서의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볼게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경험을 들어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세요. 800자. 네, 이 대통령 소통이 좀 화제가 됐어요. 되게 많이. 오늘의 주인공은 소통의 중요성을 좀 어떻게 답할지 궁금합니다.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유령 MT를 10,000원 MT로. 오호. 아무래도 좀 소통을 통해서 MT를 활성화시켰다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비슷하게 추측이 되는데요. 질문에서 보면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서 구체적이고 직관적이게 좀 이야기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유령 MT를 뭐 10,000원 MT로 했다라고 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제목만으로도 무엇이 중요하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령 MT를 만원 MT로. 학과 MT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과 운영부장을 하며 MT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석 인원이 너무 적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부 임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MT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 설문조사를 이용해 의견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과 전학년 설문조사를 통해 MT 불참 이유를 비용, 시간적 여유 부족 두 가지로 좁히고 용인시에 위치한 펜션으로 가는 것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펜션을 3군데로 추린 후 사전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펜션 주인과 협상하여 기존에 계약하기로 하였던 작은 방 3개를 2개로 줄이고 레크리에이션 할 큰 방을 하나 구하여 방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펜션 측에서 거절하였던 바비큐는 고기, 불판을 우리가 준비하고 주류를 펜션에서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협상하였습니다. 그러자 왕복 2시간이 단축되었고 비용은 인당 1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거리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줄자 잠깐 오는 사람, 방과 후 참석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MT 참석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사는 협업부서와 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원부서 내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면 이는 부서 간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러한 경험을 살려 현업을 이해하는 인사 담당자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적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례를 보니까 초반에 네. 저희가 프로필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열정적인 모습, 활동적인 모습이 느껴지고요. 성실함이 보이긴 합니다. 네. 좀 약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요. 처음에 우리가 질문에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어떤 것인지,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한번 정확하게 문장으로 구성을 해준 후에 이 사례들을 좀 약간 작성을 했다면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에서 가치관을 두었을 때 소통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직무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겠구나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친절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고요. 또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조금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지금 15,000원으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네. 얼마에서 얼마로 줄였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주면 와 이렇게까지 했구나. 많이 줄였구나. 그렇죠. 그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숫자가 그쵸, 나오면 그쵸. 이야기의 신빙성도 생기고요. 신뢰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800자. 네, 책임감과 관련된 경험을 좀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소제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불가능한 것은 현재 불가능할 것일 뿐이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불가능한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어려운 말로 풀었어요. 그러게요.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다들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네네.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죠. 네, 그런 네. 것 또 같아요. 하나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불가능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2번이 반복이 그렇죠. 되거든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이것. 네. 네.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요. 단점이라던가 아니면 실패한 사례라던가 꼭 써야 하는 경우를 빼고는요. 그 부정적인 단어라던가 부정적인 이미지는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읽고 나면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 담당자의 뇌 혹은 이제 신문 담당자겠죠. 읽어본 기분. 사람들의 뇌에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남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단어들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부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것은 미래에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라던가 그냥 현재 해당되는 것뿐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를 2번 반복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가능한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2학년 때 정치학 방법론 강의에서 대학생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용적 인식, 태도 차이의 요인이라는 주제로 조별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저희가 원했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지를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조원들과 상의하였습니다. 조원들과 상의하여 모집단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페이스북 등의 SNS 구글 닥스 링크를 통해 설문지를 등록하고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전국 단위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후의 문제는 이 설문 결과를 어떻게 유의미한 자료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문지를 코딩해서 결과를 산출해야 하지만 통계 프로그램인 SPSS는 고학년 전공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틈틈이 SPSS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보고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캐드실에 모여 코딩을 하며 서로 수월하지 못했던 부분은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다른 조들과는 달리 설문지를 직접 제작하고 돌렸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지만 매일 브레인스토밍을 한 결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 설정했던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교수님은 아직 SPSS를 배우기도 전인데 설문지를 직접 작성해 논문을 썼다는 것을 굉장히 높게 산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 있어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책임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네. 팀워크에 대한 경험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소재와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소재나 내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황보미 아나운서의 의견처럼 지금 방향을 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책임감이라는 포인트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팀워크라던가 뭔가 책임의식이라기보다는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각된 내용들이 있는데 도전의식이라던가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할 때 중요한 건 두 가지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 좀 책임감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이후의 사례를 풀어준다면 네. 그래도 방향을 잡아서 읽을 때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게 책임감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해 작성했구나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두 가지식으로 쓰는 훈련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일게이트 인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네, 오늘 제가 이분의 자기소개서를 쭉 보면서 느낀 기분이 네네. 양말을 짝짝이로 신는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오, 새로운 그러니까 표현이네요. 네, 이 답변인 소재와 질문의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잘못 짝짝이로 양말을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재 자체는 굉장히 충분하고 살릴 만한 이야기거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가 이번 질문에는 어떤 주제로 키워드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딴 길로 새지 않게. 네네. 그렇군요. 저는 약간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이어야 될 상황인 건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주관적으로 쓴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이 이야기들이 나의 감정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감정을 좀 알아챌 것 같은데 그 감정이 좋은 거면 다행인데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많이 티나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이제 자주 쓰시고 이제 내가 쓴 글을 자꾸 돌아보시면은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주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아주셨습니다. 네. 짝짝이 양말 표현력도 너무 좋았고요. 진짜 지금 계속 안타까워요. 소재가 굉장히 좋고. 충분하고 좋은 네, 소재들인데. 맞아요. 그 열정도 너무 아깝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살리고 있다는 점. 딴 분은 딴 사람들은 소재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본인은 갖고 있는데도 지금 맞아요.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너무 아깝고 또 하나 지금 유재한 MC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너무 또 안타깝죠.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이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감성적인 것들을 표현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표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니까요. 그쵸. 그런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스마일게이트의 인재상 중에 열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열정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열정을 정의한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와 다른 열심히로 하겠습니다라는 뜻인데 항상 사람이 똑같은 하루에 열심히 산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제와 다른 또는 오늘만 해도 열심히 산다 했을 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심히를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시간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다른 삶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심히를 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말 그거로 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좋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요, 예. 실제로 네, 스마일게이트 회장님께서 뭐 네. 열정 면접이라고 할 때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네네. 하세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열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심사원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와 희망을 좀 주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그쵸, 그쵸. 주셔서 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다행입니다. 듭니다. 네. 예. 네.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의 인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게임 회사의 특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주고 좀 먼저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 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작진 그리고 프로게이머들과 접할 기회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접하면서 이 분야에 몰입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난 그 능력을 가졌지만 소통하는 능력이 조금은 아쉬웠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걸 좀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게임 회사의 많은 분들이 홍보의 아나운서가 우리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써주세요.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 물론 그쪽에서도 사업 부문 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와 많이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라 실제로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약간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만약 인사 담당자 관리를 해주신다면 게임 업계 분들이 아주 행복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멘토님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열심히만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네. 그거 느껴집니다. 정말로, 이게. 네. 예. 열심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직 지원자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그 지원자분들,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네. 전문가로서의 컴퓨터 활용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제 보면 자격증 같은 경우는 ERP 정보 관리사 중에서 인사 1급, 2급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인적 자원 개발 관리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엔 분명히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면서 좀 실제적 이론적인 것들도 좀 탄탄하게 키워나가고요. 인턴십이라던가 어떤 실무적인 경험을 좀 쌓으면서 역량을 좀 펼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너무 경력 같은 신입을 좀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배우면 나중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직무에 있어서의 역량을 미리 채운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경력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일게이트 인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나. 취진나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영규 대표님, 정철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회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네. 냉철한 토론을 보여준 정성백 학생과 네. 그리고 꽃미녀 토론어 한채연 학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한 씨, 네. 지난달 2016년 지방직 공무원 9급 네네. 필기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네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시험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총 21만 2,983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아, 장난이네요. 이 중에서 몇 명이 뽑혔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이 뽑혔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의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오. 128대 1이었습니다. 오, 네, 정말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네. 그런 댓글이 베풀이더라고요. 이 중에 127명은 1년을 더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네.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는? 11,359명을 뽑는다고 해요. 아, 그럼 경쟁률이 20대 1이고요. 120대 1이 어디서 아니라 뭘 보고 보신 거죠?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철승 교수님. 네네. 네. 생각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심한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0대 1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아마 특정 부분에서는 100대 1까지도 더 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공무원은요, 사실 이 공기업만큼 연봉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일단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안정성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IMF 때까지만 해도 한번 들어가면 나 평생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그 로망이 깨졌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직업 안정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이 인기가 최고가 된 거죠. 네.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많아진 만큼 네. 저희 취준진담에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공시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키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내 꿈은 공시생.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과연 짜잔, 순시생. 순시생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요. 어떤 뭐 줄임말이겠죠, 이런 것도 약간. 순수하게 뭐 준비하는 아. 학생 뭐 이런 순서를 기다리는 뭐 이런 거 순서를 아니에요? 기다리는. 순진한 학생이죠. 순진하게 시험을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 뭔가요, 이 순시생이? 네, 순시생이라고 네. 한다면 이제 순경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거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 공무원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땡땡과는 경쟁하지 않는 시험이거든요. 땡땡? 이거를- 혹시 네, 여자?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남자들이 거의 많이 지원하잖아요. 예. 여자 경찰도 있죠. 그쵸. 여경. 네, 예. 근데 여경 시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성들과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공무원 시험에서 워낙 여풍 현상이 거세다 보니까 네. 이런 시험이라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풍 현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치러졌었는데요. 무려 52.9%가 여자 응시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비율에서도 남성 합격자와 5% 정도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상에 남성을 보호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작년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남성 합격자가 23.9%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을 해서 남성 10명을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그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뭐예요? 네, 한쪽 성비가 학년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남성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고 역차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23.9%면 어마어마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여성이 공무원 시험에 좀 유리할까요? 여성은요, 네. 목표 지향성이 정말 뚜렷해요. 어. 또 하나는 암기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 암기력이 어디서 오냐면 순간적인 집중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시험을 잘 봐요. 네. 실제로 남자들이 이렇게 자극에 민감해서 어떤 네.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학업에 대한 지속성이 없고 좀 외부의 자극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이 특히 한국 남성들이 학업의 연속선상에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군대라는 것을 한 2년 정도에 이제 갔다 오면 공백선상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에 비해서 좀 시간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이름은 공시생. 두 번째 키워드. 자, 170만 170만 원. 원. 이거 저거 170만 원? 초봉 아닙니까? 약간? 이거 학원비 아닐까요? 학원비. 뭐 한 달에 한 들어가는 달 생활비. 비용. 취업 준비 비용? 취업 준비 비용. 책값. 책값이 책값이요? 170만 원씩. 책값은 얼마예요? 두 번째 키워드
퀴즈 준비한 재현 학생 네. 뭔가요? 170만 원. 바로 공시생들이 한 달에 공부를 하고 또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170만 원이나 한 달에요? 든다고 합니다. 진짜. 뭐 방값, 밥값, 독서실비, 학원비, 책값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네. 170만 원이라고 해도 절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고시원에서 살다 보면 한 달에 그 방값만 30에서 50만 원, 네. 그리고 학원비도 4, 50만 원, 또 밥도 해봐야 한 끼에 3,000원, 4,000원짜리 고시식당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합치게 되면은 17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진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 그 생활비 17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다. 왜 170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도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아껴서 쓰는 거였네요. 정말 네. 속상합니다. 공시생들 학원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수강비가 얼마 정도인가요? 종합반의 경우는요. 네. 1년에 500에서 600 정도 이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종합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1대1 과외를 받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1대1로 과외를 받으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 돈이면 뭐 대학교도 졸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이 고시 합격한 고시생에게 지도를 네. 받는 경우에는 월 2, 300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저희 때는 이렇게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깊숙한 산 속에 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이런 맞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몇 천만 원이나 비용을 들이고 그쵸.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몰랐네요. 이게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공시생. 세 번째 키워드. 과연? 사육신 공무원. 사실 노량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주변에 고시텔, 그다음에 뭐 이 고시원 네.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6시가 되면 또 조명도 좋고 하니까 이제 손잡고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데이트하러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에.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고시생들의 네. 데이트 장소로 잘 활용이 되고 어머나.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아니 이 중신들이 잠들어 있는 이런 엄숙한 곳에서 이게 연애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서울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분위기가 많이 좋은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명이 정말 예쁘고 야경이 엄청 아름답고 가봤어요? 소문이 났다고. 가봤어요?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렇네요. 네, 네. 거기 연인길이라고 또 있는데요. 네, 연인길이. 네,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봤냐고요? 연인이랑 가봤어요? 네, 그건 연인이랑?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미 가본 걸로 부모님이 보실 거예요. 네, 재현 학생 너무 잘 알아서 네. 뭔가 의심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자주 가봤나 봐요. 당연하게 자주 가는 게 되고. 뭔가 사연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취준생도 연애를 해야 한다고 이제 토론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고시생도 연애를 해야 한다 오늘해야겠습니다. 예, 그럼요. 뜨거운 아이, 설전이 예상이 됩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네. 연인길 걸어야 지나가도 돼. 되거든요. 네, 뭐라고요? 연인길 한 번씩 꼭 걸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험담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면 속시하게 털어놓고. 다음 토론 때 예, 한번 주제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공시생에 대한 핫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정말 현실적인 주제네요. 계속되는 시험 낙방, 꿋꿋이 제도던데 포기하고 취업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거의 진짜 현실적인 것의 거의 끝판왕 수준이군요. 먼저 일단 취준진담 그 제작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게요. 올해 졸업한 취준생, 아니 공시생입니다. 대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오마이갓! 또 탈락이야! 또 떨어진 거야! 재현아, 왜 그래? 나 떨어졌어. 이번에는 붙을 줄 알았는데. 토닥토닥 힘내. 우리에겐 아직 젊은 미래가 있잖아. 우리 아버지 정년이 다 되어 가시는데 내 학원비 버시려고 진짜 우리 어머니 잠도 못 주무시고 맨날 나 밤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 이제 어떡하냐? 아니, 지금부터 취업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취업하면 돼. 취업 준비? 응. 공부 안 하고? 또 하게? 야, 언제 될지도 솔직히 모르는데 경쟁률도 너무 세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 빨리 노선을 바꿔야지. 아니야. 나 2년 동안 했는데 나 1년만 더 하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10년 동안 하고 있는 선배도 있다. 나 스펙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 야, 너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잖아. 토익 자격증 공부도 잘할 수 있어.
1년만, 딱 1년만 더 해보고.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너 그런다? 사실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2년 동안 붙잡았던 이 길을 접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속상하네요. 네. 이렇게 뭔가 그 고민이 가슴을 와닿는 주제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깝게 떨어지면 정말 다음에는 될 것 같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깝게 떨어진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점수가 나와요? 네, 알죠.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측정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가 이제 났고 앞으로 계속 이제 날 예정이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토론 정말 중요합니다. 네. 다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꿋꿋이 재도전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무원 준비 외길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면요. 아마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이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고용 안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이런 걸로 대표되는 뭔가 업무 강도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금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진로에 비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노력이 결과에 직결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학력이나 학벌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래도 합격에 이르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으로 노선 변경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으로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성을 찾아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만큼 그 경쟁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응시자 중 약 5% 또는 심할 때는 1%만이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몇 번의 시험 기회의 끝에도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었다면 나중에 다른 진로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기회 비용 그리고 또 시험 준비 비용을 고려했을 때 몇 번의 시험 도전 끝에 합격을 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의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오늘 저희 토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백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사실 뭐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이 시험과는 정말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1년이 아니고 몇 달만 준비해도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대다수가 느끼는 불안함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은 건 아닐까, 혹은 뭐 다른 친구들은 취업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평균적인 합격 기간을 살펴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공식적인 통계는 잡히지 않고 뭐 개인적인 조사나 아니면 학원 통계에 따르면은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 2년 정도를 합격 기간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네. 또 7급 공무원은 2년이나 3년을 잡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2년이란 기간이 절대적으로 뭐 정상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합격에 이르렀다면 그런 2, 3년의 세월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3년 동안 도전을 했는데도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였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도전을 내가 해봤는데 더 이상 합격을 하지 못했다 하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2년이나 도전해서 안 된 것은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0.5점, 1점으로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돈이 많이 든다라고 했었는데 평균 170만 원 한 달이 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학원가로. 그러면 17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12개월이면 1년이면 2,040만 원이고 2년이면 4,080만 원이고 다시 또 1년을 더하면 6,12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또 잃어버리는 기회비용까지 생각해 버린다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1억 이상의 돈을 여러분 벌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월급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10년은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공무원 준비의 장점은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스펙을 많이 보는 시대에 완전한 열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본인의 실력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데가 공무원이거든요. 따라서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3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빨리 시작했어요. 따라서 향후 1, 2년을 돼도 절대 후회가 남지 않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만 더 하면 이렇게 하면서 제가 5년 한 사람을 봤었고 10년 정도 한 사람도 봤었거든요. 도서관에 갈 때마다 있어요. 이게 20대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네. 어떠셨나요, 결국? 제가 볼 때는 떨어지신 것 같아요, 결국은.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도 예전에는, 지금은 연령 제한이 없는데 예전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연령 제한에 결국 포기를 했었거든요. 취업도 못하고 나중에 장가도 못 가고 여러 가지 겨우 이제 40이 넘어서 장가를 갔었거든요.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딱 시한을 설정을 하고 중도에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한을 뭐 설정을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도전조차 안 해보고 그만두는 거랑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서도 보면 우리 기업체 많이 다니잖아요. 네. 사기업 다니다가 그만둬요. 네. 이 기업 조직 내 스트레스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거든요. 네. 그리고 그만두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도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직장 생활을 하던 분도 지금 그 모 대학교 교직원으로 가 계시는데 이처럼 사실 본인의 성향만 맞다면 저는 공무원에 과감히 도전하고 뭐 2년이 아니라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했다면 4년, 5년 준비하는 게 훨씬 저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사기업에 가면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하지만 안타까운 게 취업 시장도 요즘에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릴 때도 내가 나이도 중요하고 또 스펙도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하나에만 올인을 해서 5년 또 길게는 10년까지 시간을 만약에 들였다면은 이제 그동안 나는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가고 또 스펙은 취업에 맞는 스펙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발을 돌린다고 해도 취업 시장에서도 또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도전을 해보고 안 된다면 빨리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그 생각해요. 말씀은 맞는데 실제로도 이게 취업을 이렇게 한 통계를 바라보면요. 1, 2년 이내가 60%입니다. 예, 1년 미만이. 그리고 2년 미만이 20%고 나머지는 3년이 넘어가면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80%가 1, 2년 이내에 성부를 봐야 되는데 다시 넘어간다라는 것은 장기 미취업생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 장미족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 학생이 뭐 3학년 2학기부터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실 사기업에서 취업 정년기는 넘겼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시점에서 또다시 이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스펙 준비해가지고 이 친구가 합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에 계속 도전해서 승부를 보는 게 훨씬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시험 준비의 맹점 중에 또 하나가 시험 공부라는 게 사실 집에서 혼자 또는 독서실에서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또 우울증을 겪는 그 정도도 일반인들의 3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고려를 했을 때 내가 적당히 해보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 적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는 거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말씀드렸던 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그런 성향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게 내 적성에 맞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일찍 나오는 게 맞는데 사실은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준비를 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평균적인 시험 합격 연령도 작년에 뭐 경우를 보면은 평균 29.1세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만 가지요. 어떤 사람은 5만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약 14,881가지가 2015년도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라는 직업을 이제 적어보라고 우리가 보통 5분이나 10분이나 1시간을 줘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쓸 수 있는 게 한 개인이 100가지가 안 넘습니다,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선택 범위가 너무 좁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특히 학업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시험이거든요. 문제는 과거에는 이게 9급, 7급이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특히 9급은 어렵진 않았고 고졸 시험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대졸까지 모두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상위 성적 5%, 10% 미만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고민해 보는 게 공무원이거든요. 취업이 어렵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직업에 대한 범위를 넓혀버리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내가 다른 일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매달려 있어요. 공무원은 일단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야, 공무원이나 해라. 이 얘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직장 생활을 해보시고 사회생활을 해보시다 보니까 정말 공무원의 장점이 크구나. 뭐 안정감을 줄 수 있구나. 특히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게 됩니다. 연금이 나와요. 네, 이런 장점은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현실적인 장점이라고 크더라고요. 생각이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활동적인데 위축되어 가지고 너무 어느 안정성만을 취하지 않나 이런 좀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안정성을 찾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일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희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해야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청년 스스로 깨닫고 한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사실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게 된 계기가 사회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많이 몰린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희 청년들이 그런 것보다는 다양성을 좀 더 찾아야 돼라고 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좀 가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마음이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두 대표님 오늘은 꼭 진실만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먼저 선백 학생이 우리 정철사 교수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에 2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충분하다. 2년은 충분한 충분하다. 시간이다. 네, 공부를 하기엔 충분하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시게. 과연 2년은 조금 짧다. 아이고, 네. 찔찔하고. 네네. 2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시한을 설정하기가 딱 좋은 시간이 2년이라고 봅니다. 1년에서 2년이라고 주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력을 다해서 하고 했다라면 깨끗하게 포기해도 그다음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현 학생이 1, 2년은 아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3년을 준비했는데 떨어졌으면 포기해야 된다? 3년 준비. 아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더 해야 끝까지 한다. 1년은 더 해야 된다. 4년을 해야 한다. 포기하세요. 4년은 4년은 힘들다. 좀 매정하시네요. 저는 3년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일단 정말 공무원이 한번 되려고 마음 먹었다면 뭐 4년까지는 조금 그것도 일찍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4년 동안. 시작했다. 대신 5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3년도 아닌 것 같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본인이 조금 알아서 해야 되겠죠. 네. 4년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자, 두 분 모두 거짓이 나왔는데요. 솔직하게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선백 학생 질문해 볼까요? 네, 졸업 후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비어있던 기간 인사 담당자로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 있죠? 상관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건 아니고 상관 무조건 네. 있다.
왜 이렇게 자꾸 올리죠? 저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무런 상관이 없지는 않고요. 공백이 있다라면 공백 그 자체가 사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네. 공백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실패를 했더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2년의 공백이 있더라도 그 자신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재현 학생 질문할게요. 네. 만약에 자녀분이 될 때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적극적으로 팍팍 밀어줄 것이다. 밀어주겠다. 대신 이 말이 빠졌어. 대신 네가 벌어서 네가 해. 그럼 밀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밀어주는 거지 사실 않습니까? 될 때까지는 아니고요. 일정 기간 준비해서 안 되면 그때는 다른 길을 현실적인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선택의 기로에 놓인 공시생들의 입장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알 수 있었듯이 공무원 시험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공무원이 가지는 직업적인 메리트도 있었고요. 또 2년이라는 기간이 절대 길지 않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공시든 뭐 고시든지 20대 일정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본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을 텐데 응원해주는 사람마저 없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혹은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남아있다면 좀 더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수백 그리고 수천여만 원에 이르는 준비 비용, 그리고 또 외부와 단절된 채로 오랜 시간 해야 되는 공부.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에 이르는 합격률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20대 때의 꿈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그리고 저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2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험을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는 고배를 마셨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담담히 다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아쉽지만 또 제 또래 20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충고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이 되고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큰 선택 속에서 올바른 결정하시고 결정 후엔 후회 없이 나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